도널드 트럼프가 텍사스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개인 영지에 들어섰을 때 미국의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은 채 날카롭게 주시하며 눈에 띄게 놀란 표정으로. 그의 앞에 있던 존재는 단순한 억만장자 기술 재벌이 아니었다. 움직이는 요새였다. 번호판 없는 장갑 SUV들이 군사작전처럼 정렬된 대형으로 이동했고, 각각은 열 감지 센서, 인공지능 유도 무기, 그리고 텍사스의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거울형 방탄 유리로 장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조용한 경고처럼 보였다. 접근 금지. 그 위에는 드론 세대가 삼각형 대형을 이루며 떠 있었고, 열 감지 레이더로 공중을 스캔하고 있었다. 멀리서는 소형 모바일 신호 방해 장치들이 조용히 작동하며 방영 200m 내의 모든 외부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웅장한 출입구가 아니라 강화된 벙커와 연결된 조용한 지하 통로를 통해서였다. 그의 양옆에는 2명의 남성이 있었다. 모사드와 CIA 출신의 요원들이었고, 그들은 적외선 이어피스를 착용하고 신경 반사처럼 권총을 손에 쥔 채 머스크를 호위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그는 과거 레드카펫, 대통령 행렬, 그리고 시크릿 서비스의 정밀함에 익숙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지금 머스크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그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 아니 어쩌면 경외심. 그는 한때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리무진을 타고 다녔고 항공 통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호가 아니었다. 이것은 주권이었다. 그는 보좌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이건 보안이 아니야. 이건 제국이야. 그리고 그는 옳았다.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조차 개입할 수 없는 자체 통제되는 사적인 지배 구역이었다. 단순한 경호원도 아니었고 심지어 요새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했다. 그것은 코드, 강철, 침묵으로 지켜지는 하나의 문명이었다. 일론 머스크는 단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배하고 있었다. 대중은 일론 머스크를 로켓과 자율주행차의 설계자로 인식한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른다. 그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의 설계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건 바로 살아 움직이는 요새, 그와 함께 움직이며 그보다 앞서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구조물이다. 그의 광대한 텍사스 영지 아래에는 복잡하게 얽힌 강화 벙커들이 숨어있다. 각각은 화학 무기 공격, 드론 타격, 전자 감시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구조물은 화려함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다. 코드, 콘크리트, 비상 계획이 층층이 얽혀 있다.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의도까지 감시한다. 열감지, 걸음걸이, 음성톤의 이상 신호를 감지해 사람 경호원이 인지하기도 전에 경고한다. 위성신호 교란 장치는 지하 금괴에서 조용히 작동한다. 내부 벽은 모든 신호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패러데이 실드로 처리되어 있다. 공황실은 책장으로 위장되어 있고 비상 탈출 경로는 즉시 대피를 위한 지하 열차 포드로 이어져 있다. 이 기술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 지상에서는 경계선이 끊임없이 바뀐다. 경로는 AI 물류 프로그램이 무작위로 설정한다. 안면 인식 드론이 자동으로 순찰하며 침입자와 사칭자를 스캔한다. 모든 출입 포인트는 3단계로 인증된다. 생체 인식 스캔, 디지털 키, 그리고 전직 정보 요원들이 근무하는 머스크의 사설 통제센터에서 실시간 승인.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물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머스크의 디지털 환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다.
그의 통신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내부에서 구축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며 글로벌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의 개인 일정은 에어갭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모든 회의는 실시간 대공 감시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가 타는 차량들조차 EMP 방호, 소음 억제 기술, 다층 추적 회피 시스템으로 개조되어 있다. 전직 CIA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한국, 에스토니아 출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근무한다. 그들은 지구상 어느 민간인도 사용하지 못하는 하이브리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다. 이들의 임무는 단순히 일론 머스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그 형태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의 승인 없이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한을 갖는다. 이건 단지 경호원을 둔 남자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주권적 방어 네트워크다.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머리로 이제는 그 정밀함을 자기 자신 내부로 향하게 한 구조다. 별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에게 생존은 망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규정이다. 한때 일론 머스크는 스포트라이트 속에 살았다. SNL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트위터에서 논쟁을 벌이며 마치 세상에 도전하듯 자동차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은 잦아들었고 트윗은 날이 섰으며 그의 등장 또한 조용해졌다. 공공의 페르소나로 시작된 그 존재는 이제 침묵의 요새가 되었다. 머스크는 더 이상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는 조절된 조명 아래에서 움직이며 감시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시간 알고리즘에 따라 동선이 결정된다. 회의는 외부 신호도 시선도 차단된 무음 공간에서 진행된다. 직원들은 순환 배치되고 이름은 익명화되며 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NDA만이 아니라 사설보안법에 의해 집행되는 충성계약서를 지닌다. 왜일까? 그의 위협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해킹을 당했고 협박을 받았으며 조사를 받았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쟁사들에게 고소당했고 실체 없는 존재들에게 집요한 추적을 당했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테슬라의 데이터 인프라를 뚫으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외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그해 그의 전용기가 실시간으로 추적되어 온라인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의 대응은 공포가 아니었다. 완전한 변신이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퇴장은 단계적이었다. 인터뷰 하나 줄이고 공식 석상 하나 취소하고 언론과의 거리를 두었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를 둘러싼 기계를 본다. 디지털 벽, AI의 눈, 밀폐된 복도.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점점 더 고요해진 존재가 있다. 계산되고 조심스러운 모습. 소년 같은 웃음은 사라졌고 날것의 농담은 이제 필터링된 대본으로만 들린다. 그는 여전히 로켓을 쏘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지 않는다. 이제 그는 내부를 요새화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된 모든 방화벽 뒤에는 인간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 두려움 없이 세워진 요새란 없다. 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두려움, 통제의 상실, 가족의 상실, 목소리의 상실. 그가 만든 이 요새, 그의 사적 보안 제국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다. 슬픔을 철과 소프트웨어로 암호화한 구조물이다. 모든 고립이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떤 고립은 치유의 과정이다. 전 세계의 초부 유층은 벽을 쌓는다. 눈에 보이는 벽도, 보이지 않는 벽도. 사우디 왕자들은 사병을 고용하고
테크 CEO들은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에 둘러싸인다. 보안은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니다. 이제는 생태계다. 마크 저커버그는 개인 보안에만 연간 4,300만 달러를 쓴다. 그의 자택은 방탄 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지하에는 긴급 탈출용 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크웹에서는 그의 이름을 실시간 감시하는 디지털 요원이 존재한다. 그의 보안은 단순한 물리적 방어를 넘어 디지털하고 예측적이며 무자비하다.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는 20억 달러가 투입된 초고층 빌딩 요새에서 산다. 방공 시스템, 안티 드론 기술, 인도 정부의 세이플러스 경호까지. 그의 호위대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특공대원들과 매일 경로를 바꾸는 미끼 차량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노는 몸을 복제한 사람과 함께 움직이며 암호화된 전용기를 이용한다. 그의 동선은 사설 보안뿐 아니라 정부 기관과의 협조로 보호된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암살이 아니라 명성의 붕괴, 브랜드의 침식, 유산의 붕괴다. 실리콘밸리의 무대 위에 서던 제프 베조스는 이제 군사 등급의 요트 위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 배에는 보안 드론과 특수 대응팀이 탑승해 있다. 이들 모두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지 생명만이 아니다. 그들의 제국, 신화, 영향력 또한 철통같이 지켜진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일론 머스크처럼 하진 않았다. 그들은 보안을 구매했다. 머스크는 보안을 설계했다. 그는 방어를 외주주지 않았다. 그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했다. 그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를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른 이들이 전직 정보 요원을 고용할 때 머스크는 그들에게 절대 잠들지 않는 AI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했다. 다른 이들이 이동 경로를 바꿀 때 머스크는 알고리즘으로 세상이 그를 피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다른 이들이 휴대폰을 암호화할 때 머스크는 시간의 구조 자체를 암호화했다. 에어갭 처리된 일정표, 무지성 위치 정보 시스템, 실시간 대체 시나리오망. 그를 국가 원수에 비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민간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의 보안 시스템은 껍데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디지털 주권 국가다. 국경, 법, 무장 억지력이 존재하며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더 큰 벽을 봐서가 아니었다. 그는 말하지 않은 진실 하나를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미국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받는 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한때 이렇게 믿었다. 그가 스스로 만든 무대보다 더 큰 무대는 세상에 없다고. 백악관, 말하라고, 금빛 엘리베이터. 그는 권력을 마치 자기가 직접 창조한 것처럼 누비고 다녔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군대가 따라붙었다. 맞춤 슈트를 입은 시크릿 서비스, 고속도로를 비우는 장갑 호위 차량, 그의 명령 한마디에 봉쇄되는 공역. 트럼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손댈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조용한 텍사스의 오후, 일론 머스크의 사설 보안 복합단지를 응시하던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트럼프는 CEO를 본 게 아니었다. 그는 경쟁하는 군주를 본 것이다. 트럼프의 경호는 국가가 부여한 것이며 연방법에 따라 운영되는 체계였다. 하지만 머스크의 보안 시스템에는 의회 승인도 군사 코드도 필요 없었다.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며 철저한 논리로만 작동했다. 그리고 그 점, 드론도 벙커도 아닌 바로 그 무소속성과 냉정함이 트럼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랜 보좌관 중 한 명에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부가 필요 없다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뭐지? 그 순간을 포착한 카메라도 보도한 언론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정치적 진실 하나가 드러났다.
권력은 이미 다른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책상 위의 전화로 펜타곤의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남자. 이제는 선출되지도 감시받지도 않는 다른 남자가 자기 땅을 떠나지 않고도 국방 체계를 지휘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인프라의 문제였다. 영향력의 인프라, 자율성의 인프라, 생존의 인프라. 머스크의 제국은 깃발을 달지 않는다. 법을 만들지 않는다. 선거에 나서지도 않는다. 하지만 위성을 움직이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통제하며 화폐를 흔들고 국가를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침묵은 단순한 경외가 아니었다. 그건 인정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 무대의 커튼 앞에 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커튼 뒤에는 공연도 발언도 없이 그저 지켜보는 일론 머스크가 서 있었다. 열리지 않는 벽에는 조용한 슬픔이 있다. 일론 머스크는 미사일을 막고 위성 신호를 차단하며 체열로 의도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구조물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아있다. 그는 더 안전해진 걸까? 아니면 더 고립된 걸까? 그의 세계는 모든 공간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모든 사건이 기록된다.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없고 자유롭게 흐르는 대화도 없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동기화되어 있고 동선은 알고리즘이 무작위화하며 식사는 예측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스케줄된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에서 자발성은 사라졌다. 한때 화성에서 살고 싶다며 농담을 던지던 소년 같은 영혼은 이제 지하에서 살아가고 트윗을 여과 없이 날리던 그 남자는 이제 일정표조차 암호화한다. 무대 위에서 쩌렁쩌렁 울리던 목소리는 이제 수많은 프로토콜을 통과해야 겨우 들릴 수 있다. 텍사스에서 보카치카까지 그의 집들은 이제 지휘센터가 되었고 그의 자동차는 세상을 자유롭게 누비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만 지금은 경계의 복도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셔틀처럼 움직인다. 그는 쫓기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망명당한 것도 아니다. 처벌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셋 모두처럼 살아간다. 이건 망상이 아니다. 이건 대규모로 실현된 예측이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도착할 수도 있는 적들을 위해 지어진 세상. 그래서 머스크는 스스로 만든 역설 속에 존재한다. 그가 더 안전해질수록 그는 더 고립감을 느낀다. 그의 요새가 강력해질수록 그 방은 점점 더 고요해진다. 그리고 그가 그 방을 지날 때 침묵의 배선이 깔리고 모션 센서 조명만이 켜진 그 공간을 걸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진다. 그는 과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까?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내 생명인가? 내 사명인가? 아니면 그 벽들이 세워지기 전 이미 잃어버린 무언가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요새라도 결국은 두려움 위에 지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심지어 침묵을 지배하는 남자에게도. 권력은 원래 국가의 것이었다. 보호는 국가로부터 나왔다. 주권은 국기, 제복, 공식 직함을 걸쳤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선출직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법을 제정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의 위성은 지구를 돌고 그의 자동차는 우리의 도시를 지도화하며 그의 인공지능은 우리의 사고를 재구성하고 그의 한마디는 시장을 뒤흔든다. 그의 침묵은 세계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그의 보안 체계는 하나의 국가 수준과 맞먹는다.
이건 단지 장갑 트럭이나 비밀 벙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인간이 어떻게 국가를 코드로 대체하고 허가 없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관할권의 손이 닿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동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다. 하드웨어도 아니고 경호원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보호가 필요 없다. 그리고 어쩌면 그건 사적인 시민이 한 말 중 가장 강력한 선언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지 정부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머스크의 세계에는 승인 절차가 없다. 보고도 없다. 투표도 없다. 오직 알고리즘, 그리고 침묵, 그리고 지휘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이라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더 이상 유권자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작성한 논리만이 그들의 법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안전한가가 아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다. 한 사람이 자신을 이 정도로 보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